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3주 만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는 새 정부 출범 후에 국정 동력을 좌우하게 될 매우 중요한 선거인데요. 이번 선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향후 전국에 미치는 영향은 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방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선거 4년 전 지방선거 때와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네. 정권 교체를 했고 네. 예,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탄력이 좀 있죠. 네. 그래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 우세승할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세할 거라고. 예. 국민들이 뭐 이제 출범했으니까 좀 일해라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다. 예.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견제론을 지금 전략으로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예. 윤석열 정부 폭주 이거 안 된다. 그런데 사실 많은 유권자들은 아직도 국회에서의 권력이 민주당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검수완박의 이미지가 아직 남았잖아요. 네. 민주당이 사실은 힘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의석수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민주당이 무슨 뭐 국민의힘을 견제할 이게 아니고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꽤 많은 유권자들이 내일 투표장에 나가면서 지난 대선 때 그 기분과 정서가 아닐까. 네. 물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네. 아직도 뭔가 대선이 끝나지 않은 듯한 그거는 뭐 민주당 잘못이죠. 그때 민주당이 그러니까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다 나왔잖아요. 다시 네. 등장해가지고 민주당의 견제론이 과연 먹힐까. 네. 네. 이재명, 송영길, 특히 이재명의 깊은 늪에서 민주당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에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인사 보니까 걱정이다. 그리고 검찰 대대적으로 검찰 인사들 이렇게 써서 이게 검찰공화국 되는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민주당의 시각인데 네. 제가 볼 때 이제 저도 여의도를 떠나서 이렇게 보니까 저런 거에 많이 감동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은 네. 변화입니다. 변화. 이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좀 답답했어요. 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계속 좀 눌려왔다가 지금 청와대 개방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청와대 다 구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집무실 옮긴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비판이 많아도 일단 또 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막 새로운 걸 들고 나오고 그다음에 생각한 대로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돌직구 그냥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 강하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이 좀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아직도 계속 검찰 개혁해야 된다. 검수완박 완수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 가지고 계속 가는데 지금 뭐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여기다가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러다 보니까 곧 새 정부가 변화구나라는 그 이미지가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새 정부는 변화하는 이미지, 민주당은 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미지 때문에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이 우세할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네.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최선을 다 해야 되고요. 네. 예. 이제 뭐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만 네. 뭐 최선을 다 해야 되겠죠. 지역구가 경기도셨으니까 경기도 판세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민들 만나보면 무슨 얘기 하십니까? 지금 뭐 저희 지역이야 그래도 국민의힘이 우세죠. 근데 이제 지역이라는 거는 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에서 공천을 어떻게 했는지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만큼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네. 민주당으로서는 좀 아픈 건데 제가 볼 때 제 시각에서 이재명 그 전 지사의 재등판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나와도 먹히지 않는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일단 책임 정치가 안 됐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실은 지난 대선에 패배하고 좀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바로 그냥 국회의원 선거에 또 나오면서 그 신망과 신뢰를 잃었죠.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얘기를 해도 지금은 조금 답답할 정도로 먹히지 않는다.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 내부의 갈등도 최근에 또 크게 또 나왔죠. 네, 내부 갈등이 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죠? 그게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불과 선거 일주일 앞두고 네. 586 용퇴하라. 용퇴는 자기 스스로 이제 그만둘 때가 용퇴인데 네. 그걸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다가 그것도 며칠 안 돼 가지고 또 그걸 또 사죄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개혁을 정말 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인지 그런 거 안 좋은 이미지가 좀 남지 않았을까요? 경기도지사 나선 김동연 후보는 뭐 인물로는 굉장히 능력으로는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개인 능력, 이력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정책의 수장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정책이 잘 했더라면은 정권 교체가 안 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점수를 많이 잃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원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선에 나왔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합당을 했고 민주당의 경기도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예. 지사 후보가. 그래서 이건 뭔가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좋은 이력에 비춰봤을 때 네. 점수를 좀 까먹었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점수를 까먹었다 알겠는데 국민의힘은 점수 딴 거 말고요. 어디에서 좀 점수를 잃었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그 인사에서 네. 저는 인사가 정말 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썩 잘 됐다 이런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초반에 이제 여성이나 지역 안배가 너무 안 됐었죠. 예.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대통령실의 일부 비서관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검찰 위주의 그리고 또 그렇죠. 네. 전 정권 특별히 MB 계열의 근데 뭐 보수 있었죠. 쪽은 MB 쪽 아니면 전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네. 봤을 때 네. 거기에서 이렇게 더 확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니 그래도 문제가 없고 능력 있는 분들 많지요. 그런데 과거에 좀 문제를 샀던 분들이 그 자리에 가니까 좀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 샀던 분도 이제 포함되고 뭐 이랬는데 네. 저는 일단은 뭐 잘해주길 바랍니다. 네. 일단 정권 교체를 했으니까. 네. 1147님 국민의힘은 개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확실한 그림은 보여주지는 못했죠. 네. 이제 1차적으로는 정권 교체가 개혁을 위한 그 출발선에 섰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잘해야 될 겁니다. 네. 정말 말로만 소통이 아니라 진짜 소통이 필요하고요. 또 인사가 만사인 만큼 인사를 잘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주변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네.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나 예. 생각을 하죠. 인천 계양을 판세에 대해서도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거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여론조사 나온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예. 저는 결과에 상관없이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정치적인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타격이요? 예, 이겨도 저도.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기더라도 뭐 큰 표 차이로 이기긴 지금 어렵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8월 달에 당대회가 있는데 네. 당대회. 그러면 이제 당권 투쟁이 또 일어나겠죠. 근데 얼마 전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개혁 있지 않습니까? 네. 586 세대 용태론 이런 거 맞물려 가지고 민주당 내부의 권력 분화, 권력 갈등이죠. 그렇죠. 그 파워 게임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네. 선거 끝나면 바로 시작해요. 그렇죠. 바로 일어나는 거는 책임 문제거든요. 예. 성적이 좋지 않으면 아는 대로 이게 누구의 책임이 큰가 말이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개혁을 하자 그래 놓고 그런 개혁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과연 이재명 뭐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혁을 둘러싼 민주당 내분에서 굉장히 앞으로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제 새로운 또 대선 주자군이 또 나오겠죠. 네. 그렇게 봤을 때 민주당의 앞날도
험난할 것 같아요. 선거가 끝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뜨겁게 치열하게 이렇게 경쟁하겠죠. 안철수 후보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비교적 안정적이죠. 이번에도 이제 뭐 지지율이 높으니까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문제가 되겠죠. 예. 원내 진입을 하면 일단은 소위 그 안철수 전 위원장의 세력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예,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당, 국민의힘 합당이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얼만큼 더 친화력도 더 확보해 가면서 더 많은 우군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차기 당권 또 나아가서 대권까지도 이제 그 판도가 좀 가려지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이 지금 이제 분당에서 출마하면서 경기도 쪽의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기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당내에 들어오면 저는 뭐 안철수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때로는 상당히 따가운 비판도 할 수 있는 그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좀 뭐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요? 이준석 대표 여러 가지 뭐 요즘 이제 말이 많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정치인으로서 당 대표로서는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당 대표로서.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지선이 끝나고 나면은 성적이 좋으면 이제 당 대표에 대한 당 대표도 상당히 좀 입지는 넓어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직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내년이니만큼 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네. 그 지도 체제는 뭐 유지가 되겠죠. 민주당이 걱정이죠, 뭐. 다 걱정이죠. 여당은 여당인 만큼 네. 또 그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네. 또 계속 그 국민들 유권자들 또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잘하나 못하나 계속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여당으로서 책임을 져야죠. 네. 여당에 있는 인사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그래도 또 생각이 깊다고 평가받는 그런 분입니다. 저 김영우 의원님. 그래서 물어봅니다. 자, 몇 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물어볼게요. 저도 우길 때 많이 우깁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합리적으로 우기니까요. 의원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요. 이게 뭐 지금은 뭐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막판에 몰렸다 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데 실제 그렇게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김포공항. 네. 제가 볼 때 여론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거 오세훈 후보도 긍정적으로 고민해볼 만하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는 하셨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김포공항의 소음 문제라든지 네. 이런 거는 이제 서울시장으로서는 그런 것도 뭐 고민스럽죠. 그래서 고민해볼 만하다, 검토해볼 만하다라는 차원하고 네. 이번에 막판에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가지고 정말 선거 며칠 앞두고 이것을 김포공항 이전 인천공항하고의 통합 문제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거는 네.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네. 이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하는 것은 지금 뭐 제주도에서도 오히려 민주당 후보들도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공항 옮기는 문제 이거 뭐 서울 사람들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원주공항 이용해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청주공항 이용해라. 이거 정말 와닿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자, 윤핵관. 오늘도 특별감찰관 얘기에 대해서 네. 대통령실에서 임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윤핵관이 나서서 이거 공약 파괴다 하니까 바로 좀 그 입장을 바꿨어요. 국무조정실장 내정 관련해서도 총리와 윤핵관과의 갈등이 좀 보이기도 하고 의견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윤핵관들이 너무 힘을 갖는 거 아니야?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합니다. 그렇죠. 이제 힘이 있을 때는 힘이 있는 만큼 그 적절하게 바른 이야기를 잘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조언을 조금 이렇게 언론에 드러나지 않게 해주는 그 지혜도 필요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에는 또 지도부가 있고요. 예. 물론 뭐 대통령이 이제 가까운 소위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 윤핵관이라는 이름이 자꾸 언론에 등장하고 하는 것은 좋지 않죠.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분들의 능력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 조언은 지혜롭게 하는 게 진짜 조언인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약진.
검사들이 뭐 법무부 장관으로 현직에서 바로 직진하기도 했고 너무 대통령실 그리고 법무부의 힘이 커지면서 이 검사들의 약진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원인은 문재인 정부한테 있죠. 원인이요? 예, 원인 제공자죠. 원인 유발자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검찰 검수완박 또 이제 검찰에 대한 핍박이죠.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 이걸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 검사를 굉장히 핍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검사들이 오히려 더 커졌죠. 그렇죠? 여러 가지. 지나치게 커졌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네, 커졌죠. 그리고 네. 그 인사를 이제 할 때도 보면은 이제 검사들이 많이 등용이 됐고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려할 점이 있어요. 그 어쨌거나 근데 저는 그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검찰이 제대로 한번 지켜줬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했을 때 야 이거는 좀 심했다. 네.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 예? 보여줘야 된다. 물론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든지 특히 이제 인사 같은 거 실수를 하면은 왜냐하면 인사정보관리단도 이제 법무부 산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되면은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비난의 화살이 갈 거란 말이죠. 네.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한 이상 정말 한동훈 법무부는 잘해야 된다. 그렇죠. 잘해야 된다. 그거 외에는 지금 길이 없습니다. 이제 네. 돌아갈 길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전에 있었던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인 것 같습니다. 좀 달리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요. 네. 뭐 다른 행보라는 게 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뭐 본인이 생각한 거는 쭉 밀고 나가는 스타일 아닌가요? 밀고 나가는 게 좋을 때가 있죠. 뭐 후퇴하는 게 나을 때가 있고요. 양날의 칼이죠. 양날의 그렇죠. 칼. 네. 근데 지금까지는 조금 뭐 예를 들면은 용산 집무실 옮기는 거에서 너무 토론이 짧았다.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았다. 이런 거는 있지만 네. 크게 봤을 때는 저는 뭐 방향이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리더라고 하는 것은 뚝심도 필요한데 그 뚝심으로 이제 밀어붙이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잘 듣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있다면 저는 뭐 윤석열 리더십 저는 괜찮은 리더십이다 생각합니다. 뚝심 좋은데요. 좀 고민을 좀 하고 다양한 얘기를 듣고 고민하겠죠. 네. 의원님 같은 분한테 좀 얘기를 좀 듣고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저야 뭐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아이고 또 왜 또 밖에서 보니까 이제 조금 저도 이 얘기 저 얘기 뭐 할 수는 있지만 네. 정치가 참 어렵잖아요. 네. 근데 리더의 길은 굉장히 외롭죠. 근데 아무튼 좋은 얘기를 많이 듣길 바라요. 네. 들어야 될 텐데요, 부디. 내일 지방선거 큰 의미일 텐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십시오. 저는 뭐 좋습니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견제론 뭐 이것도 다 말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발은 했는데 여러 가지 뭐 개혁의 밑그림이 있다면 그거를 잘 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동력 이 탄력을 좀 받는 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지방 권력은 아직도 민주당이 지금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 차원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견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적절하게 균형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적절하게 균형이 맞춰질까요? 아니면 힘이 쏠릴까요? 지금까지 김영우 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